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뤄볼 내용은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회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코리아 서프 리그의 첫 대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리고 의외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핑 대회를 참가를 한 적이 있어요. 심판 말고 선수로. 아주 오래전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뭐 제가 잘 타고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성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였냐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고민이 많고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게 대회 중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막 더 잘 타, 그럼 막 걱정되고 내가 막 못하고 있으면 막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 10분 뭐 20분 이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지진 않았구나.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파도를 하나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번 탄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좋은 성적을 낸 경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내가 이런 이 압박감을 조금 즐기지 못하는구나, 약간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코치로 그리고 심판으로서 느끼는 대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회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안내인데요. 대회 전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 물품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서핑보드 준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심리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우선은 대회 날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파도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컨디션이 되게 좋잖아요. 컨디션을 조금 지켜본 후에 몸 푸는 뭐 서핑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 스팟에 대한, 이 스팟은 어떻게 파도가 깨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회 날 아침이죠. 그리고 대회하기, 그러니까 본인의 경기가 있기, 본인의 히트가 있기 한 30분, 1시간 전부터는 계속 봐야 됩니다, 경기를. 왜냐? 이게 타이드나 뭐 여러 가지 바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시각각 파도가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히트랑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있는 히트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어떤 파도를 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이매지네이션을 통해서 본인을 그 파도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물론 파도를 타는 서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파도가 오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본인만의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게 중요한 게 몇 분마다 세트가 오는지, 세트가 오면 몇 개가 오는지, 그 세트 중에 어떤 파도가 가장 좋은지, 어떤 파도가 나한테 가장 어울리고 내 실력을 최고 잘 발휘해 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약간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래서 세트가 8분 만에 하나씩 온다. 그리고 4개가 온다고 치자. 첫 번째 파도는 나랑 안 맞아. 또는 첫 번째 파도는 많은 사람이 트라이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도는 나는 버리자. 세 번째 파도가 나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세 번째 파도만 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고, 그리고 또 8분 이후에 올 파도에 대해서 기다렸다가 세 번째 파도를 타는 거죠. 그러면 그 들어가기 전에 8분 간격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분마다 타이밍이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8분보다 조금 전에 울려야겠죠. 그래서 패들링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조금 겹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도를 지켜보고 특성을 파악하고 내가 어디서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는지, 어떤 파도가 가장 적합한 파도인지,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 어디서 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결정을 하고 미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라인업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전술, 전략을 가져갈 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 몸풀기를 하고 약간 좀 명상같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한 준비들, 이런 개인적인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물 안에 들어갑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누가 파도를 한두 개 타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약간 심리적으로 저 사람 몇 개 탔는데 나는 몇 개 못 탔어. 막 이런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준비 과정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런 심리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심리적 압박감에 조금 크게 와닿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추천은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좋은 파도가 아니라고 해도 최대한 빨리 하나 정도를 타면 이런 압박감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하나 정도를 탑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을 조금 몰아붙일
미칠 수도 있어요. 상대 선수들에게 그런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내 개인한테는 파도를 하나도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압박감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나를 탈 것. 그리고 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이런 시계를 통해서 또는 본인의 그런 계산을 통해서 제일 좋은 파도, 본인이 원하는 파도를 타야겠죠. 근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파도를 많이 타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할 때 보통 보면 파도 개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10개면 10개 뭐. 근데 그걸 다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10분이라고 칩시다. 10분 안에 파도가 좋은 게 몇 개가 오고 있어요.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에 쫓겨서 계속 작은 파도를 계속 많이 타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 설명드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적 압박감을 떨치기 위해서 첫 번째 파도를 탑니다. 이 점수가 예를 들면 2점대가 나왔어요. 이제 실시간 점수를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물속에서 시그널을 하면 아나운서가 점수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패들링을 할까 말까, 저 파도를 잡을까 잡지 말아야 할까 라는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파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파도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포텐셜 스코어, 포텐셜 퍼포먼스가 첫 번째 파도보다 작다 라고 하면 파도를 안 타야죠.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이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안 좋은 파도, 포텐셜 점수가 안 좋은 파도는 당연히 타질 말아야 되죠. 왜냐면 서핑은 2개 스코어만 반영을 하잖아요. 최고 좋은 점수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수.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도를 탄 이후에는 파도를 잘 골라 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점 라이딩을 했어요. 그래서 5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2점하고 5점이 생겼잖아요. 토탈 점수는 7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트가 오고 했을 때 5점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거나 또는 5점하고 2점 사이에 두 번째 백업 점수를 2점에서 4점, 5점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만 라이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파도를 예를 들면 6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11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2점짜리가 있죠. 5점 이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파도, 포텐셜 점수, 포텐셜 퍼포먼스가, 그러면 그 파도는 타지 않아야죠. 왜냐면 그거는 파도를 그냥 버리는 거고 시간을 버리고 체력을 버리고요. 그리고 우선권 경기가 있는 경우에서는 무엇보다 우선권을 잃어버리는 아주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개선할 수 있는 파도만 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분 경기를 예를 들면 아마 5개 정도, 6개 정도 맥스가 되도록 타셔야 돼요. 20분 동안 10개를 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략 전술에 뭔가 미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파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막 파도가 다 그냥 중구난방인 경우. 하지만 이런 점수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만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가장 명심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약간 꼼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백사이드를 잘 타요. 그리고 상대방은 프론트를 잘 탑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프론트 라인에 가서 상대방이 프론트 파도를 잘 못 탈 수 있게 항상 그쪽을 라인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경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타면은 레프트를 타게 되는 거죠. 백사이드를. 그리고 그 상대 서퍼는 프론트 사이드 파도를 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없애는 거죠. 어떤 경기라는 게 이런 가능성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경기의 가장 큰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특정 기술을 잘한다. 그러면 그 특정 기술을 잘할 수 있는 파도를 인터피어런스라는 반칙을 받지 않는 한에서 방해를 해야겠죠. 뭐 미리 그런 파도의 피크를 선점을 해놓고 그 파도를 타든지, 아니면 뭐 우선권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조금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걸 방해를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 이게 아마 경기에서 실력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아마 가장 큰 전략 전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는 어린 선수들도 조금, 사실은 어린 선수들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기술을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경기에 실제로 나서는 성인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트레이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서핑을 더 잘하고 싶은 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섭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회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